네, 안녕하세요. 진흥형 반도체공학과 학과장 이재우라고 합니다. 저는 2021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진흥형 반도체공학과 학부과정에서 이제 학과를 처음 만들 때 같이 이렇게 설립한 이제 인원이자 그다음에 최초로 진흥형 반도체공학과 학과장을 맡게 되었었고요. 유관학과인 전자밀정보,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 전자기계융합 등의 다양한 학과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거라 생각하고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자리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원소속 자체는 전자밀정보공학과에 있지만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은 뭐 최대한 최근 이제 제품화되고 있는 상용 소자들에 가까운 기술들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용 소자에 쓰일 차세대 혹은 차차세대 소자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체공학과에서는 저처럼 소자를 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회로 및 시스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소자에 대한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그리고 향후 지금 현재 모신 분들 중에서는 또 이제 공정 장비에 대해서 장비 자체를 한다기보다는 그 장비에 쓰이는 핵심 기술인 플라즈마 소스 같은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반도체 소자에서 지금 현재 버틀렉이 되고 있는 패키지 분야에 있는 우수한 연구자들도 교수로서 초빙을 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연구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3월에 오신 이제 황성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뇌 모방 소자에 대해서 소자랑 공정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 특히 해당 분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학교의 가속기동 지하에 200평 이상의 규모의 굉장히 좋은 클린룸을 저희가 올해 안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자의 공정이라든지 뭐 아니면 소자를 구현해서 이후에 특성 분석 같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날개 달린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현근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올해 3월에 부임하셨는데, 그분은 학교에 오시기 전에는 이제 생산기술연구소, 천안에 있는 생산기술연구소 본원에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같은 걸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픽셀이 요즘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카메라를 딱 찍자마자 모든 픽셀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려면 딜레이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진을 찍었을 때 이미지가 흘러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정형외과 같은 데서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촬영할 때 방사선을 너무 많이 맞으면 몸에 좋지 않으니 저설량으로 해서 방사선 촬영을 하되 남은 이제 필요한 좀 더 이제 찍히지 않은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뭔가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상을 보정하는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설계를 통해서 하드웨어적으로 회로 설계나 시스템 설계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쪽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2023학년도 2학기 때 부임하신 김준영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플라즈마 소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플라즈마 소스라고 하면 요즘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 중에서도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장비들은 거의 대부분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근데 그 플라즈마라는 것들은 사실 이제 요즘처럼 웨이퍼 사이즈가 크고 공정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얼마나 균일하게 플라즈마를 이제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파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플라즈마 형성이라든지 플라즈마의 밀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불균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준영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사실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핵 융합 발전이라든지 우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같은 학과에 계시는 양지훈 학장님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져 있는 반도체 소자를 측정했을 때 그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정한 형태의 반도체 특성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서킷하는 분들이 그 모델을 갖다가 쓰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좀 더 회로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쪽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하희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일반적인 반도체 회로 쪽이긴 하지만 회로나 시스템을 설계할 때 사실 아날로그 서킷과 디지털 서킷의 그 인터페이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때로는 한 칩 안에서 이제 아날로그 칩만 있거나 디지털 칩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보통 믹스드 시그널을 같이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해당되는 일과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에 계시는 홍문표 교수님이나 아니면 건강 엣지 분야에 관련해서 건강 교수님 같은 그런 이제 대단하신 분들 같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한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에서 이제 하드웨어 보안 쪽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신 김희석 교수님도 지금 같이 같은 학과에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자 및 정보공학과에서 이제 같이 진행형 반도체 공학과를 운영하고 계신 한철 교수님의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을 학과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고, 그 이외에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반도체 소자나 공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저랑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반도체의 소자의 특성 같은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추출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은 이제 연구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교수님들이 그 연구에 해당되는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형 반도체공학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요즘 상용화되고 있는 어드밴스드한 반도체 소자들에 대해서 공정, 회로, 그다음에 소자, 모델링, 이제 나아가서는 추후 패키징까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반도체 관련된 유관학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도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과제, 연구 과제 같은 것들이 나오고 교육 과제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만든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이슈들이 있기 이전에 이미 저희는 2019년도, 2020학년도부터 선제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으니 이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교육을 하는 학과가 필요하다는 니즈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2021학년도에 본 학과를 설립할 수 있었으며 진흥형 반도체 공학과 혹은 인공지능 반도체 공학과 등등 다양한 관련되어 있는 이름을 가진 비슷한 이름을 가진 학과들이 이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저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이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를 만들어진 게 저희보다 더 뒤에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저희가 한 발짝 혹은 그 이상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일례로 올해 이제 전국에서 약 10개 정도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선정을 했고, 그 중에 저희는 이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립대 중에서는 단독으로는 유일하게 저희가 선정이 됐으며 나머지는 다른 지방 거점 국립대들, 보통 충남대, 충북대, 그다음에 경북대나 부산대 같은 곳들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 중에서는 단독으로 선정이 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과제를 통해서 이 과제는 학부생들을 위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해당 과제를 통해서 연 70억씩 4년간 총 280억 원의 국가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실험실 및 클리닝 퍼실리티 같은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좀 좋은 환경으로 구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많이 육성되어 있는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도 좀 더 고도화되어 있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본 학과에서 대학원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 다른 학교, 다른 학과들과 그게 설령 이름이 비슷하거나 할지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대학원 진학이 요즘 학생들 사이에 도는 밈으로는 굉장히 기피해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농담으로는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이라는 등의 밈도 존재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웃자고 하는 얘기들이고요. 사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학부를 졸업했을 때, 그 다음에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때,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이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산업계 혹은 연구소 등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명백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 졸업한 사람한테 처음부터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같은 것들을 맡기는 일은 없고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진급이나 아니면 임원 같은 것들이 될 때 경쟁 환경에서 우위를 다툴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왜 이쪽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좀 깊은 생각을 해본 친구들, 그리고 그런 깊은 생각은 사실 학부생들은 아직은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왜곡되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년원 대학원의 비교처럼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교수님들과 개인 상담이나 아니면 집단 상담 등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나눈 그런 친구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모티베이션도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갖춰져야 하는 내용들이 그것도 연구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좀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 비단 비진널 반도체공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의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이 내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게 학부가 됐던 석사가 됐던 박사가 됐던,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해서 뭔가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할지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혹자는 학점을 잘 주는 과목들 위주로 드리블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혹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는 뭔가 코스웍을 잘 빌드업하지 않은 상태로 중구난방으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으며, 그러다 보면 이제 비효율성이나 아니면 뭔가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특정 분야의 흐름에 있어서 일관성 같은 것들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특정 분야에 발을 담궈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 개인적인 비전을 가지고 고민이 되면 많은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전공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